이 아파트 감정가가 4년 전 가격이라 현재 감정가와 시세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학군, 인프라, 미래 현재 가치가 높은 1기 신도시 중 36평짜리 평촌 아파트를 4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미라클뷰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 타입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실 듯 해요. 1년, 2년 전만 해도 높은 낙찰률로 낙찰이 됐을 법한 아파트가 한 번, 두 번 유찰도 되고 있거든요. 권리상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물건인데 말이죠.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다, 금리가 더 오른다라는 심리로 인해서 거래량도 없고 급등한 아파트가 조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경매를 알고 있다면 과거의 가격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겠죠. 오늘 경매 물건은 무려 4년 전 가격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에요.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이나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는 기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무리 요즘 부동산 심리가 얼어있고 조정과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4년 전 가격으로 1기 신도시 중 평촌 아파트 36평짜리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기회겠죠. 자, 오늘 경매 물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36평 아파트이고 14층 중에 12층이니까 층수도 너무 좋죠. 흔히 말하는 로얄동이에요. 대지권은 16평 정도 되고 전용 30평이니까 3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지지보도 괜찮고 평수도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하죠. 토지와 건물 일각 매각 물건이니까 지분으로 나온 물건은 아니에요. 감정가는 7억 3,400만 원이고 신건이라 현재 최저가도 7억 3,400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7,340만 원 준비하시면 되겠죠. 입찰일이 8월 16일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바로 임장 가셔서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2020년 10월에 한번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가 났어요. 그 이후 2021년 5월에 다시 진행한 물건이에요. 이때 낙찰받으신 분이 취득했다면 지금 시세 차익이 꽤 났을 텐데 아쉬워요. 해당 물건 사진을 보면 90년대 아파트라 노후는 좀 되어 있어 보여요. 그래도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이에요. 이때 낙찰 시점이 2020년 10월달인데 2020년 10월달 정도에 실거래가 된 거 보면 한 8억 9천 정도가 돼 보여요. 그 전에는 8억 4,500 정도가 됐었고요. 이분이 실거주로 접근했을 수도 있어서 시세에 근접하게 입찰가를 선정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래도 괜찮은 시세 차익이 발생했네요. 아무튼 왜 감정가와 현재 시세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네, 맞아요. 감정이 2018년도에 잡힌 거예요. 무려 4년 전 시세라는 의미인 거고, 경매를 안다면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금리로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예전 가격으로 접근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집값 더 떨어지면 산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4년 전 가격으로 거의 반값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물건이 일반 매매로는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입지나 미래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라면 더더욱 어렵겠죠. 경매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매수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게 일반 매매 시장이지만 경매는 사는 사람이 이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고 가격을 정하니까요. 이렇게 부동산을 사는 거는 경매, 공매밖에 없겠죠. 내가 가진 부동산은 다 좋아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자, 그럼 권리 분석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물어줄 돈이나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사전에 대비하고 입찰을 하니까요.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은 태형 AMC 대부이고 선순위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이 많은 권리들은 다 없어지겠죠. 현황 조사서를 보면 채무자 세대 4인만 전입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4인 가족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볼게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그래도 입찰 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은 꼭 해보세요.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없고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도명령 신청하셔서 영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채권자가 변경 신청도 3번이나 했고 채무자 겸 소유자분이 경매 중지 신청도 2번이나 했네요. 아마 채무자 겸 소유자분이 이 집을 어떻게든 지키시려고 하신 듯해요.
중복 사건이라 취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도 채권 총액이 거의 10억 정도 되니까 현재 이 집을 금매로 정리하면 취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 보여요. 총 세대수는 422세대이고 8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1993년식이니까 이제 30년이 되어 가네요.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이 정도 연식을 가진 아파트들이 많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더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기 신도시 중 평촌이라면 학군이나 교통, 인프라 등으로 볼 때 다른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럼 단지를 좀 더 보면 1993년식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아파트네요. 목도시보다 계단식 아파트가 더 선호도가 높겠죠. 그리고 용적률도 206%니까 재건축을 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방은 3개이고 욕실은 2개예요. 동일 평형 세대수는 132세대가 있네요. 현재 동일한 평형 매물은 7개가 나와 있고 전세 매물은 없어요.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보죠. 여기 아파트 앞에 꿈마을이 이렇게 둔 거 보니까 꿈마을 단지 같아요. 인근 아파트 세대수는 비슷비슷해요. 여기 꿈마을 아파트들을 보니까 평수가 중대형 평수예요. 소형 평수는 없어요. 이 위쪽 초원마을 아파트들이 소형 평수에서 좀 있고요. 그럼 여기 꿈마을은 중대형 평수 위주로 단지가 꾸며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3동을 제외하면 다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동간격도 꽤 넓어 보이고요. 여기 민백초등학교 가는 길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바로 붙어 있는 초품화 아파트예요. 공원도 바로 인근에 있어서 아이 키우기 딱 좋아 보여요. 여러 좋은 점이 있지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학교는 귀인중학교를 배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평촌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흔히 평촌 3대 중학교라면 귀인중, 평촌중, 검계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평촌하면 학군이 좋기로 유명하죠. 이 학원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부러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오기도 하니까요. 제 지인도 서울에 살다가 아이들 중학교 되는 시점에 이사를 오더라고요. 자, 이쪽이 다 학원가거든요. 많은 학원들이 이 평촌에 자리하고 있죠. 쭉 올라가면 다 위에 학원가예요, 학원. 정말 많이 있어요, 학원. 여기 저녁 때 되면 학원 셔틀버스도 여기 엄청 많이 서 있어서 교통이 조금 막혀요. 평촌 학원가를 많이 알아주죠. 엄청 많습니다, 학원. 유명하잖아요, 평촌이. 학군하고 학원가도 되게 유명하죠. 저도 예전에 평촌에 산 적이 있어서 여기를 자주 갔었어요. 평촌 학원가는 차로 4분 거리고 학원 셔틀버스 운행도 하니까 금방 갈 수 있는 위치죠. 평촌에 위치한 대부분 아파트가 학원까지 가는데 차로 다니기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거리예요. 버스 노선도 많고. 이 아파트에서 평촌역까지 거리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려요. 이 아파트 인근의 인프라를 좀 살펴보면 한림대학교 병원도 있고 평촌중앙공원도 있어요. 범기역도 멀지 않고 아파트 단지로 다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동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경매물건 아파트 밑쪽으로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행 여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덕원역이 복합환승센터로 된다고 하니까 GTX-C에 대한 피해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미래의 인덕원역에 경강선도 개통이 되고 복합환승센터도 생기면 분명 더 가치는 지금보다 올라갈 거예요. 물론 여느 일기 신도시와 같이 노후화된 점은 단점이라고 해도 이 정도 인프라의 교통 호재들과 홈까지 같은 아파트가 구매로 4년 전 가격에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단점은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래된 아파트라는 것이 더 좋은 점일 수도 있고요. 그럼 현재 시세를 봐야 되겠죠. 현재 경매 물건이 36평이고 동일 평수 최근 실거래가가 21년도 11월이 마지막인데 11억 6,750만원에 거래가 됐고 2달 전에는 13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 그럼 현재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매물을 보면 12억 5천만 원에 있는데 이거는 1층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5층이 14억이 있고 6층이 14억 5천이 있어요. 경매 물건 나온 게 207동이거든요. 동일한 동에 있는 물건이 나온 게 14억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수적으로 13억 5천 정도면 거래가 안 될까요? 현재 나와 있는 물건보다 5천에서 1억 정도가 싼 건데 거래는 잘 되겠죠. 전세를 보면 현재 나온 매물은
없어요. 전세가 거래된 내역을 보면 21년도 12월에 8층이 5억 6천인데 2달, 3달 전에는 거래된 전세는 대부분 8억에서 7억대예요. 8억대가 작년 전세가였던 걸로 보이는데 인근 다른 아파트를 보면 전세 매물이 7억 정도로 나와 있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7억 정도, 6억 7천 정도로 나온 매물을 볼 수가 있어요. 경매물건 인근의 아파트들이 비슷한 형식의 비슷한 평수들이에요. 현재 경매 나온 물건 아파트가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 비슷한 평수의 전세 매물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쪽 밑에 아파트를 또 볼까요? 해당 경매 물건 밑에 있는 아파트들도 7억 5천 정도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어요. 인근 다른 아파트들은 비슷한 평수인데도 9억에서 8억까지도 전세가 나와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물론 위치나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 꿈마을 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한 연식, 비슷한 평수이기 때문에 전세가나 매매가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꿈마을 단지 아파트들은 전세가는 7억에서 8억, 9억까지도 지금 전세 매물이 나와 있어요. 꿈마을 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연식과 평수가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현장 가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무주택자분들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고 특히 이제 생애 첫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격, 지역에 무관하게 80%가 나오죠. 물론 대출 한도는 6억까지예요. 대출은 각자 신용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집과 가까운 법원에 한번 가셔서 거기에 있는 대출 상담사분들 명함을 미리 받아오셔서 입찰 전에 따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지난 영상처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물론 최저가로 낙찰받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낙찰가는 최저가인 7억 3,400만 원이라고 하고 대출은 보수적으로 50%라고 한다면 6억 1천 정도 되겠네요. 서민 실수요자와 생애 첫 주택자는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투자금이 1억 2천 정도 되고 세금 및 기타 비용 포함해도 1억 5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저가로 낙찰을 받고 실거주도 좋지만 전세로 7억에서 7억 5천 세팅을 한다면 투자금이 반대로 생길 수도 있겠죠. 인근에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평수 아파트들이 8억, 9억도 지금 매물로 내놨으니까 전세만 더 맞추게 된다면 실제 내가 들어가는 돈이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무주택자들에게는 지금이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무주택자분들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죠. 대출에 대한 부분이 규제가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알아보면서 내 집 마련하시고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부동산 하락장이라는 말도 많이 듣거든요.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망설이시는 분들, 더 떨어지면 그때 사겠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럴 때 내가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몇 년 전 가격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더 떨어지면 산다가 아니라 지금보다 시세가 낮은 과거의 가격으로 사면 떨어진 가격으로 사는 것하고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매가 참 좋습니다. 1기 신도시 중 미래와 현재 가치가 훌륭한 36평짜리 평촌 아파트, 그것도 학군과 입지가 너무 매력적인 이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다면 너무 좋죠. 더 말해 뭐해요. 요즘에는 관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같이 부를 이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돈 되는 경매 물건으로 만나요.